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피카츄! 웅박사의 포켓몬 연구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자, 이 연구소 문을 연 지도 어느덧 반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시작했는데요. 다행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연구소 댓글창은 이 학교의 토론장을 무색하게 하거든요. 새로운 가설이 나오기도 하고요. 날카로운 반론이 이어지고 가끔은 이 연구 윤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응박사의 포켓몬 연구소 제1회 댓글 학회를 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제 연구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은 분야가요, 제 신상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 댓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우 어머니랑 무슨 사이이신가요? 아무 사이 아닙니다. 지우 어머니는 제가 지금 이런 오해를 받고 있다는 아마 그 사실조차 모르실 겁니다. 다만 지우가 10살 나이에 그 야생 포켓몬이 득실되는 세상으로 여행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출발 전에 생물학적 안전교육 정도는 해주고 싶습니다. 최소한 독침붕을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 이 정도는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제가 로켓단이라니요, 저는 포켓몬을 잡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연구하고 설명하는 사람이죠. 그런데요, 만약 로켓단에서 충분한 연구비와 어떤 독립적인 연구 환경을 한번 보장해 준다면 공동연구, 아닙니다. 요건 좀 편집해 주세요. 저는 어디까지나 정의로운 포켓몬 연구자입니다. 스타팅 포켓몬은 어디 있나요? 저희 연구소가요, 아주 규모가 작아서 방문하시는 분마다 이 포켓몬을 3마리씩 늘어놓고 하나 고르시라고 할 수는, 그런 형편은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포켓몬을 나눠주려면 사육시설도 있어야죠.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도 받아야죠. 지자체 허가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당분간 이 스타팅 포켓몬 대신에 스타팅 포켓몬 생물학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포켓몬이 왜 그런 생김새와 능력을 지녔는지 생물학의 눈으로 열심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삼삼들에 진짜 있는 거였구나. 그럼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요, 제 절친인 은 교수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은 교수는 아주 신중하거든요. 삼삼드레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요, 자연에 삼삼드레를 떠올리게 할 만큼 이 기묘한 생물이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꼭 이렇게 덧붙여요. 나는 포켓몬의 존재를 믿기 어려운데 사실 때로는 현실의 생물이 더 기묘해. 이 포켓몬은 생물학을 공부하기에 좋은 소재 같아. 아이고, 이거 누가 생물학 교수 아니랄까봐 참 하는 말이 참 그렇죠. 그래도 제 연구가 아주 중요하다고 늘 응원해 줍니다. 또 제가 부탁하면 언제든 연구소로 달려오죠. 세미나도 와서 해주고 했잖아요. 이거 그냥 작가가 써준 대본 읽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의심도 있었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트레이너인 제 작은 아들이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이 영혼의 숲군 제사 찍은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또 연구소 설립의 주역이기도 하죠. 아들이 주제를 정하면은요, 저는 자료를 찾아보고 이 생물학적으로 말이 되는지 하나씩 따져봅니다. 그렇게 함께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직접 대본, 연구 보고서를 씁니다. 그리고 다시 둘이 검토를 하죠. 그런데요, 이 마감에 쫓기고 지적을 받는 사람은 늘 저예요. 명색이 연구소장인데 이거 정말 아무래도 우리 연구소의 실세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연구소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계신 시청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댓글을 보면서 제가 놀랐던 거는요, 시청자 연령대였어요. 포켓몬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주로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웬걸요? 이 연구소의 연령 분포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회사 포켓몬 동호회 로켓단에서 활동하신다는 40대 연구원부터 이 콘텐츠에 30대 딸내미의 마음이 설렌다는 분, 30년 동안 포켓몬을 연구하셨다는 33살 포켓몬 박사님도 계셨어요. 근데 좀 이상해요. 33살인데 연구 경력이 30년이면 3살부터 연구를 시작했다는 얘기인데요. 이거 포켓몬 학계에서는 조기 교육이 상당히 철저한 것 같습니다. 아이와 함께 봐야겠다는 부모님도 많았거든요. 어릴 때 포켓몬을 보던 어린이가 자라 이제는 자기 아이와 함께 응 박사의 연구 발표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포켓몬은 진화했고요, 여러분은 성장해서 어느새 부모가 되셨군요.
그러고 보니까 이 코너가요, 이 단순한 어린이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어린 시절의 호기심을 아직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요, 상상 속 생물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학술 모임에 가깝습니다. 나이와 전공은 상관없습니다. 포켓몬을 좋아하고 생물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누구나 우리 연구소의 연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연구원 여러분께 제가 첫 번째 연구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선택한 스타팅 포켓몬은 뭐였나요? 그리고 지금 다시 모험을 시작한다면 어떤 포켓몬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린 시절의 선택과 지금의 선택이 같은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답을 모아서요, 우리 연구소의 스타팅 포켓몬 분포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포켓몬이 가장 많은 연구원을 확보할지, 이거 궁금한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댓글 학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 치코리타를 지켜주세요입니다. 저는 이 치코리타의 잎을 생물학적으로 분석했을 뿐인데요. 이 시청자 여러분은 곧바로 산업화에 착수하셨더라고요. 연구 발표가 끝나기가 무섭게 재배부터 착유, 가공, 유통까지 완벽한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졌어요. 굳이 기름을 짜기보다는 담배로, 이런 의견이 나오니까 곧바로 제품명이 나왔어요. 치바코. 이 정도면은요, 이건 연구소가 아니라 창업보육센터 아닐까요? 물론 모든 시청자가 산업화에 찬성한 건 아니었어요. 현명한 판단입니다. 치코리타 잎이 이 식물잎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거 함부로 짜거나 말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에는 중요한 생물학적 이유가 있거든요. 식물잎에서 이 향기 성분을 만들기도 하지만 자기를 뜯어먹는 동물을 막기 위해서요, 독성 물질이나 아주 자극적인 성분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이 식물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얌전히 있다고 해서 이거 아주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치코리타도요, 이 화학 물질로 이 자기를 지키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코리타는요, 기름으로 짜지 마세요. 치바코도 만들지 마시고요. 귀여운 치코리타는 그저 귀여워해 주세요. 응박사의 포켓몬 연구소는요, 야생 치코리타의 서식지 보호와 잎사귀 권리, 곧 잎권 존중에 앞장서겠습니다. 제2세션은 시청자가 세운 가설입니다. 이번에는요, 단순한 감상평을 넘어서 직접 가설을 제안한 댓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치코리타 잎은 왜 있는가에 관해서 여러 가설이 나왔거든요. 어린 시절 성장에 필요한 기관이라는 가설, 몸이 자랄 때 필요한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관이라는 가설, 다른 풀 포켓몬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남은 구조라는 가설, 여러 개가 나왔어요. 모두 일리 있고 흥미로운 생각입니다. 특히 치코리타가 베이리프트를 거쳐서 메가니움으로 진화한다면서 이 머리에 잎이 사라진다는 점에 주목하셨거든요. 다만 잎이 사라졌다고 해서 반드시 경쟁에서 밀려 퇴화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중요했던 기능이 성체가 되면서 덜 필요해졌을 수도 있고요. 잎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이 꽃이나 몸집에 에너지를 투자하는 편이 더 유리했을 수도 있거든요. 생물의 구조에는요, 모두 유지비가 듭니다. 처음 만드는데도 에너지가 들지만 손상된 부분을 고치고 계속 기능하게 하는데도 비용이 만만치 않죠. 쓸모가 줄었는데 관리만 계속 나간다? 이렇다면 정리하는 편이 아마 생존에 유리할 겁니다. 치코리타도요, 이 자라면서 잎을 구조 조정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진화에서는요, 왜 생겼을까 뿐 아니라 왜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까, 이것도 물어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파격적인 얘기입니다. 거북왕 대포는 사실 배뇨기관이 아닐까. 물을 몸 밖으로 강하게 내보내는 기관이라는 점만 보면 배출기관을 떠올릴 수도 있죠. 실제로 여러 생물이 몸속에 물을 뿜어서 이동하거나 적을 쫓거나 먹이를 잡습니다. 다만 물을 뿜는다고 해서 모두 배뇨는 아닙니다. 우리도 입으로 물을 뿜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입을 배뇨기관이라고 하지는 않죠. 거북왕의 대포가 어떤 기관인지 밝히려면요, 적어도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물을 어디에 저장하는가, 어떤 근육이 압력을 만드는가, 그 통로가 소화기관이나 배설기관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요, 거북왕의 대포를 배뇨기관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이 가설이 맞는다면요, 거북왕과의 물놀이는 이거 상당히 불편해질 겁니다.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야도는 왜 꼬리에 맛과 영양을 집중하는가? 야도는 몸이 둔하고 마땅한 방어수단도 없기 때문에 천적에게 꼬리를 내주고 그 틈에 달아나는 방향으로 진화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아주 창의적인 가설입니다. 도마뱀 가운데는 이 천적에게 붙잡히면 꼬리를 끊어주고 도망치는 종류가 있죠. 꼬리가 이 꿈틀거리는 동안 이 천적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리고 그때 이제 도망치면은 살아남게 되겠죠. 하지만요, 이 야돈이 정말 같은 전략을 쓰려면은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꼬리를 몸에서 쉽게 분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마뱀의 꼬리에는 일정한 지점에서 쉽게 끊어지도록 발달한 구조가 있어요. 그런데 야돈에 그런 구조가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꼬리가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맛과 영양만 풍부하다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천적에게 간식을 주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천적을 자기 몸으로 초대하는 꼴이 될 겁니다. 오늘 이 학교에서 소개한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과학에서는 처음부터 정답을 맞추는 것보다 관찰한 사실을 바탕으로 설명을 만들어 보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찾아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점에서요, 우리 댓글창은 이미 작은 학회라고 생각합니다. 가설이 나오고 반론이 이어지고, 가끔은 이 거북왕 대포 때문에 학회장이 술렁이기도 하지만요. 자, 앞으로도 마음껏 가설을 남겨주세요. 연구소장인 제가 열심히 정리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세션은 궁금증 해소입니다. 부스터는 옥수수를 먹으면 팝콘을 먹는다는 얘기죠. 이거 정말 기발하고 재밌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체내 온도뿐 아니라요, 압력과 수분 조건도 맞아야 하거든요. 이 뜨겁다고 자동으로 팝콘이 되지는 않으니까요. 블레이범은 배틀할 때만 불이 목에서 뿜어 나와요. 이 항상 불을 내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고요, 이 자기 몸도 다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필요할 때만 켜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마그카르고는 만지지 않는 편이 좋겠죠? 그럼요. 아주 현명한 판단입니다. 불면증을 겪는 트레이너에게 가장 이상적인 수면 파트너는 어떤 포켓몬일까요? 우선요, 이 버섯 포자의 수면 가루는 호흡기에 들어오는 물질이기 때문에요, 이건 저는 현실적으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최면술도 수면의 자유로운 상리 과정을 대신한다고 보기에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굳이 고른다면 푸린입니다. 노래를 들으며 긴장이 풀리고 자연스럽게 잠드는 방식이, 그게 그래도 건강한 수면에 가깝지 않겠어요? 단, 얼굴에 낙살 위험이 있으니까요, 그거는 감수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만약에 불면이 지속되면은요, 포켓몬보다는 의료진과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제4세션은요, 포켓몬 연구 결과를 믿어도 됩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이번에는 연구소를 향한 날카로운 검증의 시간입니다. 이거 의심스러운 수치가 많더라고요. 포켓몬 학계의 논문 담합을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연구비가 안 나오니까 검증도 제대로 하라고 받아 썼네. 포켓몬 박사들이 혈연지연 학연으로 얽혀 있어서 오류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청문회로 좀 진화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 아무튼 포켓몬 도감을 보면은요, 키와 몸무게는 물론이고 체온, 비행속도, 지능 지수까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인 수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그걸 어떻게 측정했는지, 몇 마리나 조사했는지, 누가 측정했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참고문헌도 없어요. 동료 평가를 거쳤는지도 알 수 없고요. 심지어 같은 포켓몬도 묘사되는 매체에 따라서요, 능력과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산을 날려버릴 만큼 강한데 다른 한쪽에서는 평범한 공격 한 번에 쓰러지기도 한다. 어느 자료를 믿어야 할지 포켓몬 학계 내부에서도 합의가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도감 내용을 검증된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 이 수치가 정말 맞는다면 생물학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를 들어 마그카르고의 체온이 정말 1만 도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거북왕이 정말 철판을 뚫을 만큼 강한 물줄기를 쏜다면 몸속에서 어떻게 그 압력을 만들까? 이 도감의 수치를 이 정답으로 받아 쓰는 게 아니고요, 그 수치에서 출발해서 현실의 생물학으로 따져보는 이 사고 실험인 것이죠. 연구비 문제도 지적하셨는데요, 이 포켓몬 학계뿐 아니라요, 현실 연구자에게도 연구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비가 있어야 더 많은 표본을 조사하고 정밀한 장비로 측정하고 또 다른 연구자와 결과를 다시 공유하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연구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증을 생략해서는 절대 안 되죠.
돈이 부족한 것과 근거가 부족한 것은 별개의 문제니까요. 다행히 응 박사의 포켓몬 연구소에는요, 아주 강력한 검증 체계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영상을 공개하자마자 수많은 시청자가 댓글로 오류를 찾아냅니다. 그 어떤 학술지보다 빠르고 때로는 그 심사 의견도 훨씬 날카롭습니다. 따라서 우리 연구소의 모든 연구 결과는요, 현재 그 공개적으로 동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지적해 주세요. 이제 연구소장에게 큰 힘이 된 이 특별한 연구 의견을 소개하며 제1회 댓글 학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포켓몬 애니로 생물학을 공부하니 너무 재밌다. 포켓몬으로 배우니까 어려운 내용도 쉽게 이해된다. 포켓몬을 좋아해서 생물학을 전공하게 됐다. 세상에 이렇게 무해한 유튜브가 있다니. 어릴 적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다. 산타 할아버지 분장을 한 분 앞에 앉아 이야기를 듣는 기분이다. 잠시나마 포켓몬 세계에 와 있는 것 같아 감격스럽다. 산타 할아버지라는 댓글에서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아직 나눠드릴 스타팅 포켓몬도 제대로 준비 못했는데 말이죠. 그래도 제 이야기가 작은 선물처럼 느껴졌다는 것이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저는 이 포켓몬을 설명하지만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동식물을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겁니다. 포켓몬의 날개에서 새와 곤충의 비행을 떠올리고요, 진화하는 모습에서 생명의 성장과 변화를 생각하고요, 신비한 능력 속에서 현실 생물의 놀라운 생존 전략을 찾아봅니다. 그렇게 상상 속 포켓몬과 현실의 생물을 연결하는 순간 생물학은 외워야 하는 지식이 아니라요,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이 됩니다. 익숙한 생명도 다시 보이고요, 평범해 보이던 자연도 놀라운 세계로 바뀌거든요. 특히 잠시라도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 어릴 적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다, 이런 댓글을 보면서 저도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보람도 느꼈고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요, 어린 시절의 호기심을 버리는 일이 아니겠죠. 잠시 잊고 지냈던 그 마음을 다시 꺼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니까요, 제가 여러분을 포켓몬 세계로 안내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댓글로 웃어주고 질문하고 새로운 가설을 세우면서 오히려 저를 그 세계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 역시 잠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요, 전에 없던 새로운 눈으로 생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가설 하나를 내놓으면 여러분이 새로운 가설과 반론을 더해주고 때로는 오류를 지적하고 가끔은 치코리타 산업화 계획까지 세워주시잖아요.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연구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궁금한 점이 생기면 마음껏 질문해 주시고, 이 기발한 가설이 떠오르면요,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엉뚱한 질문 하나가 새로운 생물학 이야기의 출발점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 댓글 학교에 참석해 주신 모든 시청자, 아니 모든 연구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응 박사의 포켓몬 연구소, 다음 포켓몬은 또 뭘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